야, 상당히 태연한데? 좀 나쁘게 보면 거의 연출 수준인데? 제 자신이 뻔뻔하게 생각이 들고, 기본적인 사이코패스의 정의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이야. 일반적인 그 연쇄살인범의 패턴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라고 쉽게 정의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. 자기가 마지막으로 그 의도했던 대상을 그 범죄를 저질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극단적 상황을 만들어야만 가능한 거죠. 심리적인 불안정, 또 보복 심리 이런 것이 일반인들보다는 좀 높지 않았을까. 야, 상당히 태연한데? 태연해. 거의 뭐 좀 나쁘게 보면 거의 연출 수준인데. 보세요, 말을 할 때 뻔뻔하게. 그러니까 사과를 해도 아, 미안해 이런 식이에요. 고개를 막 끄덕끄덕 그러잖아요.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여유를 부리는 것 같은 거잖아요. 사실은 이 정도면 반성이라기보다는 의례적으로 지나가야 될 어떤 과정이다. 그러니까 말도 아주 차분하게 하고 떨리는 게 별로 없잖아요. 제 자신이 뻔뻔하게 생각이 들고, 기본적인 사이코패스의 정의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남들이 웃고 할 때 같이 웃을 수 있고 또 슬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 상태가 결여된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해요. 다른 또 특징 하나는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허언증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쇄살인범은 아니지만 이 사이코패스의 또 개념 중에 들어갑니다. 자기가 어떤 사전에 계획한 범행 대상을 사냥하듯이 이런 이제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른 그런 이제 유영철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범죄자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.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같은 날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연쇄살인범의 패턴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라고 쉽게 정의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. 사이코패스들은요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 사전에 상당히 치밀하게 합니다.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치밀함을 보이는데 또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 자기가 차후에 연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걸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, 2차 범행에서 상당한 정도의 그 주도 면밀성 이런 것들 보이고 현장에 이렇게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서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정도의 살인은 우리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성 연쇄살인 범죄자에게는 볼 수 없는 그런 패턴입니다. 미국 쪽에서 과거에 보면 이제 연쇄살인범 또는 어떤 그 사이코패스적 성향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의 시신을 박제를 해서 몇 년씩 이렇게 같이 집에서 지내는 그런 사례는 있었어요. 근데 이번에 김태현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좀 특이하죠. 물론 이제 사랑한 연인들끼리 뭐 두 사람이 동시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뭐 특정한 장소에서 이 시도를 했는데 한쪽은 사망을 하고 한쪽은 실패한 그런 경우도 있었지. 이건 또 그 경우는 다르거든요. 통상적인 뭐 이런 스토킹 정도 수준에서 이 살인까지 뭐 진행되는 있을 수는 있죠. 여성과 남성이 지속적인 관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세퍼레이트 되면서 거기에 대한 안가품 또 앙심 보복 이런 심리가 있는 경우는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거든요. 피해 여성과 중간중간에 만나서 자기 어떤 심정을 제대로 전달을 했는데 여성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든지 또 그 과정에서 좀 더 심각한 언행이나 뭐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부분은 거의 안 나타나거든요. 원래 대상으로 했던 그 여성을 만났으면 아마 사건이 이거보다 심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. 처음부터 만약 그 여성을 만났으면 뭐 살인 사건이니까 이르지 않고 뭐 심대한 위협을 주거나 뭐 조금의 가해는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이제 앞에 두 여성, 여동생과 어머니가 나타나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그 의도했던 대상을 그 범죄를 저질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뭔가 그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야만 가능한 거죠. 뭐 이번 케이스는 김태현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정 또 보복 심리 이런 것이 일반인들보다는 좀 높지 않았을까. 최소한 뭐 분노 조절 장애. 그러니까 남들은 이 정도까지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이 김태현은 그 여성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고 또 극단적인 어떤 그 분노로 가지 않았을까.
그 부분까지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긴 해요. 오늘 이제 송치를 하는 과정에 포토라인 섰을 때 저는 그냥 마스크 쓴 상태로 뭐 코멘트를 한두 마디라도 할 줄 알았더니 정말 좀 뻔뻔스러운 그런 범죄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것까지는 제가 확대하는 거는 좀 무리일 수 있다. 왜냐하면 그건 혐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특정 다수, 그죠? 뭐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피해자와 가해자 이런 관계를 추정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은 이제 분명히 일단 사전에 그런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현상을 이 사건에 바로 접목해서 해석하는 건 좀 무리 아닌가 싶어요.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어떤 다툼이나 또 그런 행동들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인 피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사례로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, 또 타인을 화나게 하는 것, 소위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은행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사소한 우리가 뭐 예전에 다른 유사 사건들보다 아주 사소한 시비가 뭐 PC방 사건부터 해서, 그죠? 그 주변에 지금 이런 사건을 우리가 자꾸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상대방에 대한 배려, 또 사소한 어떤 그 잘못들이 어떤 경우는 이게 확대되거든요.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인데도 요즘은 이제 사소한 어떤 시비나 화냄, 분노가 극단적 사건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심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태도들은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.